그 383페이지 하단의 두 번째 대표 문제 있지요. 건축허가 제한하는 것. 그게 다음 페이지 1번 문제와 같은 문제인데,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부분은 거의 100% 시험 나오는 부분인데, 허가를 제한한다는 게 뭔 얘기냐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 장관이 요청하면 뭐 문화재, 국방상, 환경상 관련 부처 장관이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얘네들이 누구라도 허가하지 말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때 교육부 장관이 요청한다. 환경부 장관이 요청한다. 그래도 돼요? 교육감이 요청한다 그러면? 그렇지. 주무부 장관.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는 아래 것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지역계획상 필요하다면 허가하지 말라고 제안을 해요. 허가하지 마라. 제한기간 몇 년? 2년. 연장은? 1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시군구를 허가 못하게 제한했죠.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서 뭐 하라고 했어요? 보고하고 너무 심하다. 해제를 명할 수도 있다. 그래서 허가를 제한한다, 착공을 제한한다는 얘기는 허가해주지 말라고, 허가받은 걸 착공하지 말라고 규제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거기 보면 1번에 틀린 것. 2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을 1번입니다. 그 384페이지요. 아까 그거 펼쳐놓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384페이지에 그 두 번째 대표 문제하고 같은 문제다 하면서 넘기면서 1번입니다. 19회 때 나온 거 틀린 거. 2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을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광역시장 허가받아야 한다. 맞나요? 자, 뭐라 그래? 집어 던지고 왜 그래? 좀 공부 힘든 건 알지만은 좀 참아. 5개월만 참으면 되잖아. 이렇게 그냥 웃고 하는 거지, 이렇게. 저 광역시 안에잖아요. 그러죠? 광역시에서 21층 이상 건축물은 광역시장한테 직접 허가받는 거 알죠? 연면적 합계 얼마 이상이거나 10만. 공장 창고는 아니에요. 그렇지. 2번. 시장 군수는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 기획계획서 설계도서 첨부하여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말단 시장 군수들은 21층 10만 이상 허가하긴 하는데 사전에 도지사 만나서 뭘 받고? 승인. 그 다음 허가나 건축물 착공 제한할 때 제한기간이 2년 내로 하고 2회 하나요. 1회 하나에 몇 년?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딱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4번은 허가권자한테 제출하고, 자, 5번. 허가권자는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후 2년 내 공사 착수했지만 공사 완료 불가능하다 그러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허가받고 몇 년 내 착수 안 하면 허가 취소한다? 2년. 근데 2년 내 착수했지만 또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되면 또 허가 취소합니다. 자, 허가 취소하는 것은 허가받고 몇 년 내 착수 안 하면 2년. 신고 대상은 1년. 연장은 1년.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거는 없고 한 장 넘겨보면은 다 뭐 같은 문제들입니다. 같은 문제인데 6번 문제 보세요. 6번 문제 건축허가 건축신고 틀린 거죠? 한번 찬찬히 볼게요. 6번입니다.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일 때는 건축신고하면 허가받은 걸로 본다. 어디 갔지 이놈이?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로 증축이나 개축, 증개제
이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만 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2번 시장 문수는 계속 나오는 거 계속 나옵니다. 연면적 학교 10만 이상 공장 건축 허가할 때 미리 도지사 승인 받아야 한다. 이제 공장 창고는 이제 좀 보이잖아요. 공장이나 창고는 사전 승인 안 받고 직접 허가해도 돼요. 오케이. 답은 뭐 깔끔하게 나왔는데 3번 국가가 건축물 건축하기 위해 미리 건축물 소재지 관할하는 허가권자하고 협의하면 허가나 신고한 자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 국가나 지자체가 건물 짓잖아요. 이런 걸 공용 건축물이라고 그래. 이런 거 지을 때는 허가나 신고 안 합니다. 허가권자하고 협의를 하는 거예요. 협의하면 허가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우리 일반인들은 허가 신고해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4번 건축 신고한 자가 신고 1년 내 착수 안 하면 신고 효력이 없어진다. 깔끔하네. 5번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한 경우 제한기간을 2년 내로 하고 1회 하나 1년 연장할 수 있다. 맞죠? 자, 문제는 항상 맞는 거로 나온 건 다음에 나올 때 틀린 걸로 나온 것은 맞는 걸로 바꿔서 계속 나와. 자, 7번 문제. 신고 대상권에는 건축 대수던 예를 든 것 중 틀린 것은 자, 1. 기존 건축물 바닥 면적이 80제곱미터로 개축을 한대요. 신고 대상 맞나요? 85 이내로 증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거니까 신고 대상 맞죠? 연면적 180인 2층 건축물의 대수선. 이게 이런 얘기예요. 자, 원래가 도시지역 외지역에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 지을 때도 신고하면 되고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에 대한 대수선 할 때도 신고만 하면 돼요. 그 180이잖아요. 2층이잖아요. 이런 작은 건물에 대한 대수선 허가 안 받고 신고만 해도 대수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어깨를 한번 하고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하고 건강도 챙겨주고 문제도 풀리고 얼마나 좋아요. 누가 여러분한테 운동하라고 해요? 전화하니까 운동하라 그러죠. 자, 두 번째가 맞는 말입니다. 세 번째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신축. 이게 이 얘기예요. 자, 아까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로 건축을 할 때는 신고라고 해서 이하니까 100제곱미터까지는 건축이란 말은 신축도 되거든. 자, 이때 연면적하고 연면적 합계 다르다고 이때 얘기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자, 하나의 대지에 4층짜리 건물 한 동만 있어. 바닥 면적의 합계를 뭐라고? 연면적. 자,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이거는 가동, 나동 두 개 동이죠. 이건 연면적이란 말 쓰는 게 아니에요. 연면적 합계라고 써요.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또는 연면적 합계의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의 대지에 두 개 동이 있잖아요. 건폐율 용적률은 각각 적용할까? 전체로 적용해야지. 그래야죠. 그러면 용적률 200%면 요것도 200%, 요것도 200% 그러면 안 되잖아요. 두 동 다 합쳐서 200% 넘지 마라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러면 이게 연면적이 아니라 연면적 합계라고 돼 있거든.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는 두 개 동 이상 여러 동을 합쳐도 그 이하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는 허가 안 받고 뭐만 하면 신고. 그래서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신축, 건축이라 해서 내가 신축도 된다고. 그리고 허가 안 받고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신고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공업지역 안에 연면적 500인 2층 공장의 신축. 자, 공업지역에 공장 나오죠.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500 이하인 공장, 2층 500 이하 공장은 신고하면 지을 수 있다 그랬죠. 공장 몇 층 이하? 2층 이하. 면적 500. 2층 500 이하 공장.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박스가 또 엄청난 놈이 나오네. 그 4번 참, 정신, 대상 포진 후유증이 이렇게 커요. 그거 엄청 써먹습니다.
집에 가서도 얼른 하면요. 서먹서 어디 나가자 그러면 나 대상포진 때문에 못 간다고. 그리고 집에서 누워 잡니다. 왜 왠지 그래요? 나가서 이렇게 9시간씩 수업하고 집에 가잖아요. 죽음 직진이에요. 근데 앉혀놓고 뭐 말 시키면 입을 꼬매고 싶다고. 진짜로. 그죠?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내놈 있다가 주말에 원고 쓴다고 앉아있는데 어디 또 가라고 또 어떻게 이러면 나 대상포질이라고 이렇게 다 통과해요. 자, 4번 기존 건축물 높이 6m 증 이거 몇 번 나왔죠? 꼭 외우세요. 자, 기존 건축물 높이 몇 미터까지 높일 때는 신고? 3m. 3m요. 자, 6m 높이잖아요. 이놈은 허가 받아야지. 3m 초과하니까. 그러면 다음 페이지 아까 저 쉬는 시간에 신고 대상 다 외웠죠? 나갔다 오래매요. 다 외우고 있다고. 서로 믿자고 하면서 깔끔하게 나갔다 와라. 우리 다 외울 테니까. 한 거 아니야?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그 해설 있지요. 아, 연필 준비됐나요? 옮기면 이제 연필 388 페이지에 해설에 연필 딱 준비된 거 보세요. 자, 박스 보세요. 바닥 면적 합계 얼마 이내? 80원의 증계제. 자꾸 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2번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연면적 얼마 미만?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이 200, 3층 미만. 그죠?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을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지을 때는 신고만 하면 되는데 다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건축 제외 지구 단위 계획구역 줄치고요. 여러분 지문이 만약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관리지역에서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은 신고만 하면 지을 수 있다. OX. 그렇지. 지구 단위 계획구역 묶여진 곳은 허가를 받아야 돼요. 200, 3층 미만도. 3번이 그놈이요.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에서 입에 뭘 먹다가 들킨 것 같아요.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의 대수선 있죠? 걔도 신고합니다. 자, 여러분요.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에 대한 자체 대수선은 굳이 허가 안 받고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저 밑에 5번의 기억. 연면적 합계 얼마 이하 건축물? 100 이하. 높이 몇 미터 이하? 3미터 이하 보면서 정축하는 것. 문제 풀고 해설 보니까 훨 낫잖아요. 그리고 또 문제를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디귿에 표준 설계도서 나오면 다음 줄에 건축 조례를 정한다는 말 꼭 연결해가지고 LSK, 러브, SJJ 이런 거 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본사 할 때. 서로 헤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요. 그 다음에 리얼의 국토법에 따른 공업지역 등에 공장 짓는데 자, 연면적 합계, 층수가 몇 층이야? 2층 이하인 건축물에서 연면적 합계 얼마 이하 공장? 500. 2층 이하 연면적 합계 500 이하 공장은 신고만 하면 지을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농수산업을 하기 위한 읍면시골 지역에서 창고는 얼마 이하? 200. 400 이하 축사 작물재배사와 일당들 축사로 작물재배 4로 끝났으니까 얼마 이하? 400 이하. 창고는 반토막 200 이하. 야들은 허가 안 받고 뭐만 하면 신고. 자, 그러면서 신고 대상이다. 신고 몇 년 내 착수 안 하면 신고력이 없어진다? 1년. 연장 1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나도 모르게 풀립니다. 참 이게 한 장 넘어가고 10번 문제 있죠. 건축허가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허가 제한 나오죠. 틀린 거죠. 국방부 장관이 국방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제한할 수 있다. 깔끔하네. 교육감이 실제 시험은 이렇게 편안한 식구 같은 분위기 아니기 때문에 안 보여요. 시험장 가서 문제 풀다 보면 저는 이제 시험장 갈 때 강의실마다 시험장마다 제가 다 둘르거든요. 또 둘러보면요 그 안에 막 귀신들이 막 돌아다녀요. 교실마다 막 어쨌든 기가 약한 사람 데려가려고
낙방시키려고. 근데 다 쫓아내고 온다니까, 헤이, 헤이, 이러고. 저리 막 도망갑니다. 그럼 그 방에는 합격률이 높아요. 어떤 데 보면 막 저 창문 옆에 있는 학생이 문제 풀다가 졸고 이렇게 공부하다가 귀신 붙어 있는 거거든. 그게 다 쫓아내주고 와야 돼요. 못 믿냐? 아무나 안 되지. 이렇게 퇴마사 자격 있는 사람만 가요. 같이. 그래서 감독관이 퇴마사 자격 있다 싶으면서 분위기 쎄하잖아요. 그럼 이제 와서 좀 해서 봐라. 그럼 내가 헤이! 그리고 다 몰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잠 다 깨고 계속 갑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요청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교육부 장관이 요청한다 그러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특별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구청장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맞죠? 건축 착공을 제한할 때 제한기가 몇 년? 2년. 1회 1년 연장. 자, 5번 도지사가 관할 군수 허가를 제한하면 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조문들이 같은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한 장 넘어가면 13번 건축허가 제한 한번 볼게요. 옳은 거죠? 자, 옳은 거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체부 장관이 문화재 보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허가나 착공 제한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같은 게 계속 나오는데 문체부, 교육감, 환경부 계속 바꿔서 내는 거예요.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제 틀린 거 잘 찾아보는 거예요. 옳은 게 나왔으니까 국토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권자가 누구라도 제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군구도 제한할 수 있지. 3번 허가를 제한할 때 제한기간 2년 이내로 하고 연장할 수 없다고? 있다고. 1회 몇 년? 1년. 4번, 5번은 억지로 만든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시군구청장의 건축허가 제한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 여기까지 맞아.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공고하래요. 뭐 들라고 공고를 해? 보고받았죠. 너무하구만. 그러면 해제하라고 명할 수 있다. 그러면 되지. 뭐 들라고 공고를 하고 그래요. 그죠? 5번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는 시군구청장의 건축허가 제한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해제하는데 뭔 문장이 말이 안 되는 거요. 시도지사가 시군구를 제한할 수 있죠. 그리고 장관 찾아가서 뭐 해야 돼요? 보고받은 장관이 볼 때 너무하다. 그러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이게 시스템인데 지가 뭘 직권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래 문장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조문이 없는 걸 막 억지로 끼워 맞춰서 지문 만드니까. 가설 건축물은 지금 안 해도 아무 관계 없고요. 17번 안전관리 이런 건 지금 할 필요 없고 사용승인 나오죠. 자, 여러분이요, 사용승인 신청, 사용승인이라는 얘기는 허가나 신고한 건물 다 지었다는 얘기지. 허가권자 찾아가서 사용승인 받아야 되잖아요. 감리자가 지정되겠죠. 감리, 설계도 시방서대로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는.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하면 감리자가 감리중간 완료보고서를 만들어야 돼. 감리중간 완료보고서 만들면 감리자가 작성한 걸 누구한테 제출할까요? 건축주한테. 그러면 건축주가 이걸 첨부해서 허가권자한테 사용 승인을 받는 거야. 사용 승인. 사용 승인 신청은 며칠 내에 사용성수 교부할까? 7일이요? 자, 7일일까요? 아닐까요? 일 것 같아요. 자, 어디를 보냐면은 465페이지 딱 보여. 내가 다 준비 다 해놨습니다. 말로 툭 하면 오래 기억 안 나거든. 아유, 우리 형님 저렇게 턱을 개고 자뿌리면 손해배상 해서요. 전신적 위자료라고 들어봤어요? 형님? 손해배상 해가지고 우리 다음 주에는 형님이 우리 5반 특별반 준비해서 아이스크림 준비하는 걸로. 박수! 야, 진짜 이게 지금 다 이렇게 그런 거 사고 싶다니까요? 그걸 살라고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살라고 다음 주에는 저 모자 안 쓰고 온다든가 이러지 마세요. 예? 모자 안 쓰면 누군지 잊어먹었습니다. 그 앞에 젊은 놈 보고 살아간다니까요. 얼굴 기억 못하니까. 모자 쓴 사람 세 사람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바카스로 다음에 먹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스크림 좀 그렇고 바카스나 뭐 이 피로 회복에는요. 바카스보다 구연산? 구론산? 그래 구연산도 있어요. 구론산? 그게 피로 회복에 좋대요. 바카스보다. 그게 짱이에요. 꼭 잊어먹지 말고 구론산으로 가는 걸로 해요. 길 건너 약국에서. 오케이. 다음 주에 안 나와요? 저 할 거예요, 수업. 465페이지 보세요. 자, 저 밑에 사용성 교부 며칠? 7일 동그라미 됐구만. 스스로 믿으셔야 돼요. 자, 7일 내 교부합니다. 자, 교부 안 해줬다. 7일 가도록 들어가서 살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자, 또는 임시 사용 승인 받을 수 있어요.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몇 년 내? 2년이요? 한 장 넘겨보면 컴퓨터 커닝을 해서 466페이지의 첫 번째 박스 보니까 임시 사용 승인기간 몇 년? 이렇게 해서 외우는 거거든. 이게 뭐 외우는 거지 뭘 그까짓 거 뭘 그러잖아요. 자, 꼭 외우세요. 임시 사용 승인기간 몇 년? 2년. 딱 2년 이거 참. 자, 다시 395. 우리 공법에 2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2년하고 네 2년 다른 거예요. 매년 2년 3년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395페이지. 이게 희한하게 네 이놈 별로 기분 안 나빠요. 네 2년 확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 애들 태고 엘리베이터 탔어. 옆집 아저씨가 또 그놈 똘똘하게 생겼네 하고 딸내미 보고 그것도 그년 똘똘하게 생겼네. 와, 그 기분 되게 나빠요. 똑같은 명칭인데 왜 그래? 아따 그놈 똑똑하네. 그럼 별로 기분 흐뭇해요. 아따 그년 똑똑하네. 이러면 뭐 하는 거야 아저씨 지금? 그죠? 그거 참 희한하다니까. 안 좋아. 자, 17번 사용승인 옳은 거죠? 자, 잘 보세요. 이거 기억이 나는가? 정답 이놈이 기억나는가 볼게요. 건축주가 건축공사 완료 후에 건축물 사용하려면 건축공사 완료 이전에 공사 감리자에게 그 건축물 전체 사용승인 신청한다. 자, 감리자한테 가서 옳은 거 찾는 거죠. 감리자한테 가서 사용승인 신청하나? 허가권자한테 가야지. 자, 아까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건축주가 허가받은 건물 지을 때 감리자 지정하거든요. 감리자 A 감리업체가 지정되면 공사 중간 감리보고서, 완료 보고서를 만들어 건축주한테 내는 거야. 그럼 건축주가 이걸 첨부해서 공사 완료 후에 허가권자한테 가서 사용승인 신청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별로 세게 강의를 안 해, 평소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둘째, 건축주가 사용승인 받으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게 맞을까 틀릴까요? 혹시 이거 기억나요? 왜 건물 다 지어서 사용승인 받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들어가서 화장실 물 내리고 공기 환풍기 돌리고 전화 서고 전기 쓰고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다 의지해 준다고. 맞다고. 가동 개시 신고한 걸 봅니다. 이게 진짜 기억은 나요? 그러니까 466페이지에 하단 보면은 사용승인 효과 있지요. 자, 기억에 박스 보면 하단에 하수도 배수시설, 하수처리시설 준공 해놓고 쭉 나고 승강기, 보일러, 전기, 전기통신 나오는 거 저 밑에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가동개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 하는 거 있죠. 요게 기출문제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17번에 그 17번 문제 2번 지문 맞는 거죠. 그 이 문제가 그 당시 쉽지 않은 문제였는 게 그런 하위 박스에 있는 그 지문 하나 딱 끄집어낸 거잖아요. 이거는 스스로가 이렇게 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요, 건축물 지었을 때 사용승인서를 사용승인 해줬다는 얘기는 부차적인 것들 있죠. 그걸 다 통과했기 때문에 소방, 전기 다 통과했기 때문에 해준 거야.
그러면 그거 들어가서 환풍기 돌리고 물 내리고 물 털고 전기 쓰고 전화 쓰고 전부 다 허가받은 것으로 사용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마음대로 쓰라 이 말이에요. 건물 사용승인 받아놓고 잠깐만 한전에 갔다 올게. 잠깐만 통신공사 갔다 올게. 잠깐만 저 하수도 그 관련된 갔다 올게.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전부 다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딱 머릿속에 알아놔야 돼. 자, 3번 집은 허가권자가 법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건축주는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아니 7일 내에 교부 안 하면 들어가서 쓸 수 있어 없어요? 있지. 또 임시 사용승인 받을 수도 있습니다. 4번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위해서는 공사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 중간 감리 중간 보고서. 자, 감리 중간 보고서 있죠? 이건 누가 만들까? 감리자가 만들지 무슨 시공자 지가 만들 말이 돼요? 감리가 뭐게요? 시공자가 설계대로 하는지 감시하는 사람이 감리자요. 시공자가 감리 중간 보고서 만들면 안 되잖아요. 5번 그 사용승인서 교부 전에 공사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등등등 적합한 경우로 허가권자는 직권으로 임시 사용승인 할 수 있고 그게 몇 년 내? 임시 사용승인 기간은 외워야 돼요. 몇 년? 2년. 그 다음에 18번 문제가 혀를 찌르는 문제입니다. 혀를 찌르는 게 아니고 혀 찌르면 안 되잖아요.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 철거 틀린 거죠? 자, 여러분 철거할 때 미리 철거 신고해야 하네요. 며칠 전에? 멸실은 멸실 후 신고하는 거죠. 멸실 후 며칠 내? 3일 30일. 그러니까 3일 30일 10배에 1번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 철거하려면 특별시, 광역시, 제주도 또는 시장 문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거를 틀리게 했다니까. 흉측한 놈들이. 누구한테 철거 신고하냐면은 허가권자가 요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빼고 나면 시, 군, 구야 구. 근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장문수라고 그 두 놈 때문에 틀린 거예요. 아, 그거 답 찾기 힘들다니까요. 세상에 이걸 이리 틀리게 하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철거 멸실 신고서 있죠? 시군구 찾아갑니다. 자, 여러분 하나 우리 허리를 한번 딱 피시고요. 건축법이죠. 건축법은 시장군수 구청장 나오죠 지금. 야가 중요하다고. 특별시 광역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토계획법 있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개발행위 허가, 개발밀도관리구역, 국토법은 전부 구청장 나오면 안 돼. 특별시, 광역시 등등 시장, 군수. 그거는 구청, 구의회 이런 말로 하면 다 틀려버려. 진짜 공법 짜증나네. 건축법은 내가 대신 해주잖아요. 그죠? 우리 자식 내가 때리는 게 맞지? 너미 때리면 기분 나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다 때려버리는 거야. 자, 건축법은 구청장 나옵니다. 시군구에 가서 철거 멸실 신고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철거합니다. 서울시장한테 가는 게 아니고 구청장한테. 멸실됐습니다. 구청장한테 간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 밖에 시장군수한테. 나머지 뭐 2번, 3번, 3일, 30일 맞죠? 여러분 저 성면이 함유된 건물 철거할 때 철거하고 성면 떼어내요? 성면부터 떼어내요? 그렇지요. 그거 들은 적 있죠? 그 성면부터 떼어내고 철거하고 리모델하고 하는 거예요. 4번이 맞는 거예요. 그 성면이 함유된 건축물 철거할 때는 성면을 먼저 제거 처리하고 철거하는 거 그래야 되겠지요? 그럼 5번 한복과역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서 제출받은 자 여기 지금 특별자치도라고 했죠? 야들 뜻 대가리 머리 굴린 거예요. 대가리가 뭐예요? 대가리가. 자 1번 지문 있죠? 1번 지문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야들은 만약에 제출받은 시군구청장은 이렇게 내버리면 보고 눈치인 사람은 답이 틀려 보이잖아요. 그게 특별자치도는 공통이잖아요. 그게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게.
특별자치도 안에서는 여기다 내야 되잖아요. 철거 멸실 여부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에서 철거 멸실된 건축물 내용을 뭐 하래요? 자, 그러면 내가 철거하고 멸실한 신고서만 들어가면 가서 내 대장 없애주세요. 이거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 여러분요, 철거 신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청에서는 가서 딱 본다 이 말이지. 철거됐네. 그죠? 대장 말소해야 안 해요? 한다고. 구청에서 한다니까요? 내가 철거 신고서 들어가 놓고 다시 가서 대장 없애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대장은 말소됐죠. 등기는 있을 거 아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걸? 그럼 구청에서 촉탁을 해서 등기를 없앤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등기 촉탁 신청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철거 멸실 신고서만 들어가면 게임 끝.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정부미 먹은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고, 자, 다음 페이지에 대표 문제 또 있죠. 우리 또 대지와 도로 틀린 것. 자, 여기 한번 대화 좀 해볼까요? 우리 건축물 짓기 위한 대지는 몇 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라? 괜찮아요. 뭐 또 눈치를 보고 그래요. 몇 미터 이상 접하라? 좀 전에 누가 또 4미터라고. 도로너비 묻지 않은 거잖아요. 틀려놓고 그런 식으로 또 몰아가나? 자, 도로부터 가는 거예요.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얼마 이상 도로이거나 예정도로를 말한다. 그러죠? 예정도로도 포함합니다. 자, 예외적으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달동네는 몇 미터 이상이면 됩니다. 달동네, 산동네 3미터. 자, 막다른 골목 길이가 10미터 미만이면 도로 너비 얼마 이상? 네? 막다른 골목 10미터 미만이면 도로 너비는 2미터 이상 확보하면 되고,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이면 도로 너비는 3미터 이상이면 되고, 35미터 이상이면 2, 3은 6 이상이면 된다. 이러한 도로에 대지는 얼마 이상 접하라? 이상 접해야 된다. 그런데 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짓기 위한 대지는 6미터 이상 너비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라. 공장 지을 때는 3000 이상일 때만. 농막 지을 때는 도로에 접할 필요 있어 없어요? 공원 녹지 광장 같은 거 있어도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부분이 자, 1번 연면적 합계 2000제곱미터인 공장의 대지는 6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 자, 공장은 얼마 이상? 3000. 보통은 2000. 공장은 3000 이상 지을 때만 6미터 도로에 접하는 거예요. 깔끔하게 답은 쉬워요. 자, 그 다음부터 볼게요. 쓰레기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을 할 때 성토, 집안의 계량 조치하라. 그래야 되겠죠. 매립지는 연약하잖아요. 성토 작업에서 단단하게 하라. 세 번째, 군수는 건축물의 위치, 환경 정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4미터 이하 범위에서 건축선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정 건축선이잖아요. 도시적에서만 몇 미터 이하까지? 4미터. 이때 지정 건축선에 따라 후퇴된 부분은 대지 면적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하지. 포함합니다. 그 다음, 담장의 지표 위 부분은 건축선 수직면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건축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공장 주변에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진, 광장이 있다면 1000제곱미터인 공장 대지는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지 않다. 얼마나 고생하고 만들었겠어. 광장, 공원, 녹지 등이 있으면 대지와 도로와 접하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를 이렇게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공개공지 조경이죠. 자, 여러분이요, 대화를 좀 하는 거예요. 조경이라고 들어봤죠? 나무 심는 거. 대지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조경 의무가 있다? 자, 외워요. 200 이상이면 조례가 정한 만큼의 조경해야 됩니다. 조경에 예외 있었죠?
자, 녹지지역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 그러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도 안 해도 돼요. 예. 단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면 적용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도시외지가 안 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면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혹시 기억나는 거 있나요? 대지에 염분 함유, 개돼지 키우는 축사, 들고 뛰는 가설 건축물, 철근 공구를 하지 마세요. 3층 이하로 하시고 존칭이 한 3년 내로 하고 전기소도 설치되지 말고, 그런 가설 건축물은 시설 예정 전에 허가받아 설치하잖아요. 걔들은 적용 안 해도 됩니다. 뭐 할 게 뭐 특별한 게 없네. 그 다음에 물류시설 연면적 합계 1,500이 안 되는 물류시설 지을 때 적용 안 하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제외. 자, 공장 지을 때 공장 땅 크기가 얼마 안 되면, 5천이 안 되는 공장 지을 때 땅에 공장 크기가 1,500이 안 되는 걸 지을 때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 와, 진짜 많이 외워야 되네. 뭐 이왕 판 벌린 김에 공개공지. 공개공지는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 일준상준 안에 바닥면적 합계 얼마 이상 지을 때 5천 이상. 아까 다중이용 건축물 있지요. 똑같다니까. 문종이, 판원수기. 여기는 나쁜 친구 업무시설. 문화집회, 종교시설 짓거나 판매, 운수, 숙박시설, 업무시설 있죠. 이런 걸 얼마 이상 크기로 5천 이상. 그런데 판매시설도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설치할 필요 없어요. 자, 얘네들을 이용도 지역 안에 지을 때 5천 이상으로 해.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만큼의 기인의자 파고라 설치한다. 기인의자 파고라. 그럼 야는 뭘 완화해 준대요? 용적률이나 높이를 얼마까지? 1.2배, 20% 완화받을 수 있다. 자, 판매시설 백화점은 연간 며칠 정도 골라 할 수 있다. 60일 범위 안에서 문화행사 판촉 활동을 할 수 있다. 이게 공개공지요. 옳은 겁니다. 1번 도시군계획 시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 1,500 이상인 가설 건축물은 적용 등을 한대요. 가설 건축물에 적용해놓고 들고 뛰면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때 왜 들고 뛰고 가삼삼 이렇게 외웠잖아요. 둘째, 면적 5천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적용 조치 안 해도 된다. 공장 지을 땅이 5천이 안 되면 적용할 필요가 없다. 공장 크기가 1,500이 안 돼도 적용할 필요가 없다. 둘, 5천 천 할 때 땅 크기 5천, 공장 크기 1,500. 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2번 맞네요.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창고, 적용 등에 조치한다. 녹지지역에 뭔 놈이 적용해요. 멧돼지, 호랑이, 곰 진짜 천진데.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개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을 넘어야 한다. 그러면 100분의 20, 100분의 30, 100분의 90 뭐요? 다 공개공지하면 남는 거 뭐가 있어? 100분의 10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한 만큼 100분의 7, 100분의 8 될 수 있다. 10% 넘어가면 안 됩니다. 5번 공개공지 설치할 때 건폐율은 완화 적용할지만 높이 완화 적용할. 에이, 건폐율 완화하면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 봐요. 건물 지을 때 중심 상업지역은 공개공지 설치 대상 이어 아니요? 영분씨 왜 그랬을까? 상업지역이잖아. 일준, 상준. 상업지역은 몇 개요? 중일, 건유, 중심상업도 맞잖아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은 공개공지 설치 대상 돼야 안 돼요? 자, 일반 주거는 1종, 2종, 3종인데 왜 안 된다고 그래요? 왜 그러세요? 아니, 이상하네. 일반 주거는 공개공지 설치한다고 그래 놓고 3종 일반 주거는 아니라고 그러고. 아니, 일반 주거지역이 3개 있는 건 몰랐어요? 1종, 2종, 3종?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3종 일반 주거에 건물 지을 때 공개공지 설치해야 하네요. 합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은
무슨 주택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저층은 무슨 삼정이 저층이면 어떻게? 저중고 청주택 중심에 뭐 들라고 지정했어요? 편리하게 조성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계속 그러면 일반 주거만 한 거요? 1종, 3종 모르고? 알고 있었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상업지역에서는 공경공지 설치하는데 일반 상업지역은 안 합니다. 네 가지요. 상업지역. 자, 그러면 일반 상업지역이면 땅이 100평이라고 쳐. 100평. 1000평쯤 돼야 되겠는데? 5천 이상 지어야 되니까. 1000평 안 해도 되겠구나. 500평만 해도 뭐, 용적률 일반 상업 1300%니까. 자, 1000평의 일반 상업지역이면 건폐율은 최대 몇 프로? 9, 8, 7, 8. 이 막 나오니까 여러분들 가면서 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80%죠? 그러면 1000평이면 최대 건축 면적 800평을 지을 수 있죠? 그럼 겨우 20% 남았잖아요. 그럼 여기다 건폐율을 완화해줘? 건폐율 완화해주면 숨이 턱에 막혀요. 20% 완화? 그러면 2, 8, 16, 960을 지을 수 있네? 이거 어쩌 이걸? 그러니까 건폐율 완화는 아니야. 위로 가는 거라니까. 위로 가는 게 용적률 높이 아니야. 이제 알겠죠? 자꾸 건폐율로 낸다니까. 하나 이제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문제는 이제 풀리겠죠? 그럼 풀어야죠. 자, 다음 페이지 401페이지에 4번. 자, 옳은 겁니다. 건축물의 대지 도로 관한 설명 옳은 거 1번. 송괴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 조성하면서 무너진다는 얘기거든. 설치한 옹벽의 외벽면에는 처음 들어보네. 옹벽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물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 느낌으로 OX. 저기 한번 잘 들어봐봐요. 자, 봐봐봐요. 자, 가만있어 봐봐봐요. 경사지가 있잖아요. 절토를 하지. 그죠? 절토했지. 옹벽 설치해야지. 옹벽 콘크리트 석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1대 1.5 이상의 경사 각도가 되면 옹벽 설치하는 거예요. 자, 얘는 90도잖아요. 절토한 부분이 옹벽 설치해야 되지. 옹벽 높이가 3m 이상이면 석축이나 콘크리트로 해야 돼. 옹벽 콘크리트 했죠? 자, 옹벽 설치해서 흙이 무너져 내리지 않게. 자, 그러면 옹벽 설치했다 콘크리트로. 그럼 여기 자 빗물이 차면 수압이 생길 수 있지. 물을 빠지도록 플라스틱 파이프 같은 거 연결해야 안 해요? 해야지. 자, 이거 무너질까봐 지지대 설치할 수도 있어야지. 얘들은 바깥으로 튀어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도 되지. 나와서는 안 된다잖아요. 이렇게 돼. 원래 법정은 지지하거나, 잘 들어봐요. 배수를 위한 시설 외의 구조물이 튀어나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봐요. 옹벽의 지지나 배수를 위한 시설물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아니, 지지를 위한 시설이 안 튀어나오면 어떡해요? 그죠? 그래서 보면 옹벽 같은 거 위에 보면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물 빼는 시설이 나와 있다니까. 한 10cm 정도. 물이 콜콜콜콜 나오게끔. 배수, 지지를 위한 시설 외의 것들이, 콘크리트 같은 거 튀어나오면 안 되지. 튀어나왔다가 사람 술 한잔 먹고 박아 뿌리면 옹벽 무너지잖아요. 아니, 10월 27일 날 저녁에 내 기분 나빠. 성적이 안 나왔잖아요. 옹벽 지지한 외에 이상한 구조물 나와서 철근 같은 거 물에 박아 뿌린다니까. 옹벽 다 무너지지. 옹벽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무너질까? 10월 27일 날? 점수 안 나온 머리인데? 박아 뿌리는데? 옹벽 박살납니다. 자, 지지하거나 배수를 위한 구조물은 튀어나와도 돼야 안 돼요? 그 외의 것들이 튀어나와서는 안 된다. 2번, 건축물 대지는 6m 이상의 도로에 접하라고 2m, 4m. 2m 이상 접해야 된다니까 그러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어디 갔노 이놈? 여기 지웠네 또. 이러한 도로에 대지는 2m 이상을 접하면 되는데
2천 이상 건물 지을 땅은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을 접해야 된다. 공장은 3천 이상 지을 때. 오케이? 자꾸 헷갈리는 것 같네. 자, 그 다음에 3번. 도시군 계획 시설에서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은 대지에 조경 의무가 있다. 확실히 알아요? 가설 건축물은 조경 안 해도 되지? 들고 뛰고 조경만 나오면 아깝잖아요. 그 다음에, 실력이 짱짱한데. 4번. 바닥 면적 합계 5천 이상의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공개공지 설치한다. 여기서, 자, 공개공지 설치하는 건축물 종류 5천 이상. 첫째 뭐? 이거 지을 때 뭐? 5천 이상의 문화집회시설. 그 다음, 여러분 이게 대가리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문화집회, 종교시설, 그 다음 판매시설, 농수산물 유통시설 제외하고, 그 다음 운수시설, 터미널 같은 거, 그 다음 숙박시설, 그 다음 업무시설. 5천 이상이야. 어디다가 설치할 때?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안에서 설치할 때.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만큼의 기너자 파고라 설치하라. 그럼 뭘 완화해주고? 용적률 높이를 1.220%까지 완화해주고. 외우려면 다부지게 외워야 돼요. 주제별로. 탁탁탁 외워야 된다니까요. 다 틀렸네. 다 틀렸어. 5번. 건축물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 수직면 넘을 수 있다. 이것도 틀리면 안 되지. 답 없네 그러면. 왜 그랬어? 옳은 거에서 냈다 틀렸다 해놓고 5번 읽으니까 야도 틀렸어요. 지표면 아래 부분은 건축선 넘을 수 있어 없어요?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A 대지가 있고 B 대지가 있고 도로가 있는데 도로 너비가 20m예요. 도로 엄청 넓은 도로라는 얘기하냐? 아주 좋아요. A 대지입니다. 도로 보행도 되고 자동차.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보행자 전용 도로. 보행 인도 차도 그 다음에 또 빠글빠글 인도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인도, 차도, 인도 다 도로입니다. 자, 이때 도로 너비 20m라고 그랬죠?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이게 건축선입니다. 이 선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자, 요 선 딱 물리게 지었다. 노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하? 5m 이하 부분은 출입문, 창문을 열었을 때도 이 선 넘을 수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축선 넘으면 안 되는데 지표 아래 부분 있죠? 땅 밑에 부분은 괜찮다 이 말이요. 자, 그러면서 얘도 이게 건축선 되겠죠? 이 선 넘어서 건축할 수 없다. 또 노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하? 출입문, 창문을 열었을 때 이 선 넘지 마라 이 말이요. 자, 그러면 만약에 도로가 있고 이쪽에 대지가 있어요. 자, 양쪽에 대지가 있죠. 도로 너비가 3m야. 3m. 소요 너비 미달하죠. 그러면 이때 활자로 시험 낼 때는 소요 너비 미달하는, 자, A 대지, B 대지 있다 쳐요. 도로의 무슨 선?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 얼마만큼? 2분의 1. 2분의 1만큼 수평거리 후퇴한 선이 건축선 됩니다. 이 선 넘지 말라는 얘기죠. 그 실제 도로 너비는 3m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5라는 얘기 아니야. 0.5 더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게 건축선 되는 거야. 이 선 넘지 말라고. 요래 후퇴된 부분은 대지 면적 포함하고 제외하고. 자, 이때만 도로가 2m밖에 안 되면 실질적으로 1m. 야도 1m 들어간 선이 건축선 되는 거야. 이때는 후퇴된 부분은 대지 면적 포함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도로가 있고 하천이 있다. 선로부지. 그림 이렇게 나와주겠죠?
그러면 이때 이렇게 대지가 있다. 도로 너비가 소요 너비 미달한다. 도로 너비가 예를 들어 3m다. 그러면 이때 대지 안쪽으로 후퇴해야 될 거 아니야? 도로와 하천의 경계로부터 이때는 소요 너비만큼 수평거리 안선이 건축되는 거예요. 도로가 3m 있으니까 실제 얼마 들어가면 되고 1m. 이때도 후퇴된 부분은 대지 면적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전국 공통 어디래도 건축선 제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후퇴된 부분은 대지 면적 제외됩니다. 자, 현재 도로가 얼마라도 도시지역 안에서는 시군구청장이 최대 4m까지 따로 건축선 정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때 강제로 정했을 때는 후퇴된 부분은 대지 면적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해줘요. 야들은 제외한다. 그러죠? 아까 그러면 강제 지정할 때는 포함이 된다. 기억나죠? 자, 그럼 요거를 입체적으로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제 하천, 바게스가 아니라고 뚝방길, 도로, A 대지가 있다. 도로가 너비 3m밖에 안 된다. 산책 둘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남녀가 둘이 나란히 거기 붙어 있어. 부부 아니라고. 부부간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 벌써 한쪽 머리 깨졌습니다. 분명히 깨져 있어요. 이거는 부부 아닙니다. 부부 아니면 암만 땀 질질 나도 붙어 있어요. 그죠? 공원에 둘이 다 붙어 있다. 100% 부부 아니요. 식당 가서 둘이 밥 먹고 꼭 현금 낸 놈들 있지요. 부부 아닙니다. 그죠? 당신 여기서 왜 이 카드가 이게 웬일이야? 이 시간에 죽잖아요. 식당 종업원이 현금 영수증 필요 없다고. 부부 아닙니다. 말 되죠? 많이 할 시간이 없어요, 저.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러고 잡다고. 자, 도로가 너비 3m입니다. 자, 건축선은, 여기에 건축선 하면 안 되지. 도로와 하천의 경계로부터 소요, 너비만큼 후퇴되니까 3m 있으니까 얼마 더 들어가고. 이게 건축선 되는 거예요. 이 선 넘어서 건물 못 짓는다고. 그러니까 요 후퇴된 요 부분 있죠. 대지 면적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니까요. 이게 도로가 2m밖에 안 되면 얘는 실제 2m 들어가야지. 아까 3m니까 1m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여기 땅 물리기 지었지. 건축선이잖아요. 이때도 노면으로부터 몇 미터야? 출입문, 창문을 열었을 때 이 선 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지표 아래 부분은 괜찮아. 땅 밑은. 자, 7번 문제 한 장 넘겨서 계산해 보세요. 뭐가 또 헉이여. 몇 번이나 풀어준 문제인데 대지면 뭐긴 뭐요. 문제지. 이건 쉬운 문제예요. 이거 내 오류가 있었다고 몇 번 얘기해 준 문제잖아요. 대지 면적 얼마? 여러분 진짜 진짜 우리 사모님 여러분들 순발력 떨어지거든. 여러분 이렇게부터 해. 이렇게부터 여길 자르고 해야 된다고. 요 면적 구하고 요 면적 구하는 거 쉽잖아요. 통째로 구하려니까 힘들지. 헉 그러고. 그럼 위에 면적은 얼마요? 아니 요게 20m라며. 그러니까 야 10m 야 10m 아니요. 여기 14라며. 이게 7이라며. 요게 7이네. 그래 요 면적은 얼마요? 70이지. 가로 세로가 면적인 건 알죠? 그 밑에 여기 선로가 있잖아. 그죠? 도로가 몇 미터요? 3m, 1m 들어가야 되잖아. 이건 대지 면적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러면 14가 아니고 13 곱하기. 그렇지. 그럼 얼마? 130 더하기 70. 그러면 200. 문제 보면 일단 이런 거 나오잖아. 헉! 이거부터 안 해야 돼.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공법 문제 풀다가 40개 중에 있죠. 국토법에서 한두 개. 국토법에서 진짜 땡기게 나오면 지구단위 쪽에서 하나 계산한 거 뒷골 땡기는 거. 그 다음에 하나의 대지가 여러 개 걸친다는 거.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개발법 있지요. 개발법 계산하는 거 두 개 있거든요. 토지부담률 계산하는 거.
그게 한두 개. 정비법에서는 자, 조합 몇 놈 동의받냐? 다 이런 게 있어요. 하나. 건축법에 또 한 두 개 정도. 주택법에는 뭐 계산 문제가 나올 게 없어요. 농지법은. 그러면 중간중간 그런 문제 있을 거 아니에요. 케이스 문제가. 표시하고 건너뛰어야 돼요. 아, 이런 거 나왔네. 역시 표시하고 다 문제 풀어야 돼요. 다 풀고 OMR 카드 중개사 공법 다 마킹했지요. 그리고 시간 좀 한 15분 남았어. 그때 천천히 푸는 거예요. 의외로 그때 보여요. 당황하잖아요.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야 틀려도 좋아. 뭐 하나씩 풀어볼까? 천천히 그때 보이기 시작해요. 이런 문제도 요렇게 왜 이렇게 줬냐면 요렇게만 주면 가로 세로 면적 바로 튀어나오잖아요. 어쨌든 학생을 뒷골 당기게 해야 되거든. 이래 줘가지고 이 길이 20m 그죠? 14, 10 딱 줘놓고 면적 구하라. 뒷골 당기거든. 그래서 요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고 요렇게 해서 받는 방법도 있잖아요. 여기 딱 하면 요 면적 구하고 1m 들어간다. 그 다음에 요 부분 대지면적 포함하지? 너 않는다는 건 논점이 그놈이잖아요. 요거 더하고 이거 더해서 더해버리면 되지. 구하고 구하고 그죠? 이거 그때 정답 전부 정답 해준 거 얘기했잖아요. 대지면적 구하시오 가르치고 뭐라는 줄 아세요? 도시직이 아님. 도시직이 아닌 곳에서는 건축선 후퇴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 그러니까 전부가 대지면적 210이 됐거든요. 오케이? 이제는 풀 수 있죠 이제? 네, 다음 달 모의고사 이거 낼게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요. 이번 모의고사도 기출문제집에 있는 거 냈는데 점수가 안 나와 점수가. 자, 그 다음에 405페이지에 대표 문제 있지요. 이거 혹시 이거 기억나요? 건물 지을 때 왜 건축물은 5층짜리 지을 때 하고 50층짜리 지을 때 하고 콘크리트 강도나 철근의 굵기가 다 달라야 된다고. 건물 고정, 하정, 적재, 하정, 풍압, 적설, 압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은 건물 지을 때 구조 안전 확인을 받아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부로 안 무너지게 둥기둥기 10m, 둥기둥기 10m, 갸가 갸여. 이거는 요새 조금 주의할 때가 됐거든. 법도 바뀌었고. 대표 문제 그놈이요. 건축법상 구조 안전 확인한 건축물 중에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받아가지고 허가권자 내야 된다. 해당하지 않는 건물 나오죠. 자, 박스부터 말해 해설부터 봐요. 해설부터. 층수 몇 층 이상 건물 지을 때 2층, 연면적 200, 2층 하고 바로 100 하면 되지. 200. 높이 13m, 처마 높이 9m, 둥기둥기 10m. 그 다음에 문화유산 뭐 지진 안정이 다 필요 없고요. 숫자만 나오는 거 외우면 되거든. 층수 몇 층? 2층, 연면적 200, 높이 14, 처마 높이 9, 둥기둥기 10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빨리빨리 외워야 외워집니다. 그러면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보죠. 1번 층수 5층이래요. 2층 이상이니까 맞지? 처마 높이 12m래요. 처마 높이 9m 이상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12m면 구조 안전 확인 받잖아요. 3번 높이 15m 14m 이상이니까 아니 대요가 아니라 구조 안전 확인서를 내야 된다고. 대요가 아니고 내야 돼. 구조 안전 확인을 받아야 돼. 지으려면. 연면적 1,500원 200 이상이니까 답은 기둥기둥 사이 8m네. 자, 여기서 말이에요. 야가 무슨 문제인지만 알면 답이 겁나 쉽죠. 근데 야가 뭔지 모르는 사람 많다니까. 이거 안 해온다 이런 것들은. 둥기둥기 10m 이상. 층수 몇 층? 2층. 연면적 200, 높이 13, 처마 높이 9, 둥기둥기 10. 대상 보진 후유증이요. 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409페이지. 대표 문제. 여러분, 용적률이 뭐요? 자, 내가 손님이다. 부동산 손님. 여러분, 찔레꽃 부동산 사장님이요. 자신감 있게 얘기해야 되니까. 자, 사장님, 용적률이 뭐예요? 건폐율부터. 건폐율이 뭐냐 물어보면.
대지 면적에 지을 수 있는 건축 면적, 바닥 면적. 건축 면적의 비율이요. 예? 이래 얘기했어. 그래서 손님이 그러면 건축 면적은 어딜 기준으로 하나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자, 손님이 열통 터져가지고 손님이 이제 손님 뭐라고 잠깐만 내가 알려줄게. 알고 보면 손님이 예상치 않는 놈이야. 외벽의 중심선 둘러싼 수평 투영 면적. 그러니까 외벽이 없이 기둥만으로 된 건물은 그 기둥의 중심선 둘러싼 수평 투영 면적. 그러면 손님 뭐라냐? 처마나 차양 같은 건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몇 미터까지 봐준다? 1m까지. 한옥은 2m까지.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 부분도 건축 면적이 범하지 않는다. 그 다음 용적률이 뭐예요?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비율의 연면적이 뭐예요? 물어보면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그죠? 자, 이때 용적률 구할 때 연면적에는 지하층, 지상층의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 피난 안전구역, 대피 공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 바닥 면적 합계인데 바닥 면적 있죠? 그럴 때 발코니는 바닥 면적에 해당한다? 전부 다 제외한다? 발코니 노대 발코니 몇 미터까지는? 1.5m까지는 제외되는데 1.5 넘어가면 1.5m 넘는 부분은 포함됩니다.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이런 것도 바닥 면적 포함하지 않는다. 피로티 부분도 포함하지 않는다. 다락은 층고 몇 미터 이하 할 때 제외된다. 다락 층고 1.8이면 다 허리 피고 댕긴다니까. 꾸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꾸불이라고. 허리 세우는 사람도 있지만은 150이 안 된 사람은 허리 쓰고 150이 된 사람은 꾸불이고. 그럼 딱 써서 여러분들 지금 세워놓으면 꼿꼿이 설 사람도 있어 지금. 다락 올라가 지금. 아슬아슬해. 고등학교 때는 152였는데 내 나이 50 넘어가지고 지금 줄어드는 거 아니야 지금. 149.8로. 그래서 다락은 1900 몇 미터 1.5 경사지붕 형태면 1.8m 이하인 다락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 대표 문제 볼게요. 건폐율은 옳은 겁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비율이요? 건축 이런 사소한 걸 틀리면 안 된다고. 대지 면적에 대한 409페이지 대표 문제 1번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무슨 면적? 건축 면적의 비율. 2번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은 지하층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맞네. 답은 쉽네. 이런 걸 온 산이 시끄러워서 보니까 쥐새끼 한 마리네. 아니 문제는 거창한데 별거 아니라 이 말이야. 세 번째 건축법 규정을 통하여 국토법률상 건폐율 최대 한도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지만 이를 완화 적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 왜 21개 용도 지역별 용도 지역별 용적률 건폐율 있죠? 국토법 내용이잖아요. 건축법에서는 이걸 뭐 강화하고 뭐 이걸 완화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강화는 되지만 완화는 안 돼? 자, 어딜 보자면은 자, 505페이지 한번 볼까요? 505페이지에 저기 505페이지 하단에 2분의 1번씩에서 맨 밑에 줄 쳐져 안 썼어요. 505페이지 잘 찾아보세요 좀. 자, 2분의 1번 건축물 건폐율 나오죠? 세 번째 줄에 다만 이 법 건축법에서 그 국토법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면 그에 의한다. 맨 밑에 용적률도 그죠? 원래는 국토법령에 따른 기준 적용하는데 건축법으로 완화하거나 강화하면 그대로 해도 된다 이 말이요. 건축법이 원조기 때문에 이것도 지문 내는 거잖아요. 이걸 아냐 하는 지문이거든. 그래서 대표 문제 3번 지문 건축법 규정을 통하여 국토법률상 건폐율 최대 한도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지만 완화 적용이 안 되잖아요. 강화도 되고 완화도 다 된단 말이에요. 4번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용적률 제한은 건축물별로 각각 적용한대요. 와,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러면 될까?
뭐요? 용적률이 200%요. 대지가 100평이요. 그러면 200평을 지을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야 건물 하나 지을도 200평, 야도 200평. 각각 하면 안 되지. 다 합쳐서 200% 넘지 말아야지. 도시지역에서 건축물 있는 데지 분할할 때 건폐율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게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건전한 상식으로 맞나 안 보세요. 자, 이 땅이 100평이에요. 자,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에요. 그럼 건폐율은 얼마? 용적률은? 자, 그러면 100평의 땅에 최대로 50평짜리 건축 면적을 2층으로 지을 수 있죠. 50평짜리 지었어요. 지은 땅 상태에서 또 이 땅 아깝네. 50평 남은 거 해가지고 야를 40평짜리 하고 60평짜리로 나눠요. 분할하면 될까? 그럼 60평에 50평짜리가 들어서 있잖아요. 그럼 야가 건폐율 초과해서 안 해서 했잖아. 이러면 되게 안 되게? 그럼 규정이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보세요. 대지 건폐율 50%인데 대지가 200평이야. 200평의 땅에 50평짜리 지었어. 아직 여유 많죠? 이걸 100평 나눠. 100평, 100평. 이건 되게 안 되가? 나눠도 여전히 50% 안 넘었잖아. 이건 된다 이 말이야.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대지 분할했을 때 남는 땅이 기존 건물 관련된 건폐율 용적을 초과하게 되잖아요. 그 분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야죠. 진짜 밝게 알아들어요? 아니야. 지금 우리 검은 옷 사모님 지금 나한테 사인 보냈어. 다시 해라. 봐요. 자, 땅이 200평이에요. 200평에 50평짜리 건물을 지었다고 150평 남았죠? 150평 남았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야를 100평으로 자, 건폐율이 50%인 곳이요. 나눌 수 있어 없어요? 그렇지. 근데 이제 남은 땅 100평 됐지? 50평짜리 들었었잖아요. 그럼 야를 또 40평, 60평으로 또 나눌 수 있어 없어요? 60평짜리가 생기면 건축 면적이 50평이 들어섰잖아. 건폐율을 초과해버렸지? 이건 허용되지 않는다. 땅을 잘랐을 때 남은 땅이 건폐율을 초과하게 되거나 용적률을 초과하게 될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어디 봐야 되냐면 413페이지에 그림 봐봐요. 별거 아니라니까? 명 짧은 사람은 문제 읽다가 쓰러집니다만은 그림부터 봐봐요. 다락이죠, 다락. 다락 면적 얼마? 경사지붕이네? 허허. 그러면 이 다락의 경사지붕이잖아요. 이런 다락은 층고가 1.8m 이하라면 50제곱미터는 바닥 면적 포함 안 하잖아요. 일단 그림부터 보고 그 다음 저 밑에 주차장 60이지요. 얘는 용적률 산차한테 빼잖아. 주민 공동시설은 안 빼고. 자, 그럼 문제 보세요. 다음 그림은 지상 3층 다락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다세대 주택. 1층은 피로티로 주차장을 이걸 그림을 말로 풀어준 거야. 그 피로티 주차장 60, 40은 주민 휴게시설, 2, 3층은 전용 공간 100, 3층 위에 지붕이 경사진 형태 높이 1.7 다락이 있다. 대지가 200이래요. 용적률 건폐율 200% 50% 할 때 증축 가능한 거 얼마냐? 대지가 200이고 용적률 200이면 400 지을 수 있죠. 그죠? 400 짓는데 자, 주차장은 건물 그림처럼 지었잖아요. 지은 거 아니야? 주차장은 뺐지? 그 위에 다락인데 50이잖아요. 다락 층고 얼마라고 그래서 아까? 1.7이니까 1.8이 안 되지? 다락도 빼. 남은 게 3층, 2층 100, 200 주민 휴게시설 40 남은 게 400 중에 240 지었으니까 160을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걸 그림 같은 거 낼 때 있잖아요. 그림 보고 설문 길다가 헉 하지 마요. 야간 모습이거든. 분명히 얘는 우리가 배운 법조문을 응용했을 거야.
그림을 보고 찬찬히 보면 다락도 나오고 경사지붕, 활자로 경사지붕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 막 밑에 보니 이때는요 여러분요 주민공동시설이라고 40 나왔지요. 그때는 법적으로 계도 용적률을 뺐거든.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얘를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개정된 법에 맞춰서 내가 수정을 한 거고 자 피로티로 주차장 여기 만약에 진짜 또 오묘한 문제는 지하층 넣어버리겠죠. 지하층이나 지상층의 주차장 부분이 있죠. 야는 용적률이 빠집니다. 자 다락은 바닥 면적이 빼려면 원래 다락은 평지붕은 청고 1.5지만 경사지붕은 1.8m 이하의 높이로 다락 설치하면 다락 부분은 바닥 면적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만약에 40부분 있지 1층에 주민공동시설 아니요? 나 같으면 대피공간 피난안전구역 넣어버리는 거야. 주민 대피공간 있잖아요. 피난안전 딱 넣으면 야도 뺀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자 용적률 산정할 때 명심할 점 지하층 있죠? 빠진다. 지상층도 주차장 빠진다. 요 두 개는 특히 자 다락은 바닥 면적 넣냐 빼냐 할 때 다락 자체 청고 1.5m 이하면 바닥 면적 산입하지 않는다. 경사지붕 형태면 1.7 8 여기는 7로 나왔다고요. 1.8 대상포진 후유증이죠.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뭐 특별히 지금 안 해도 돼요. 건축법 전체적으로 중요한 건 다 훑었잖아요. 이 상태에서 다음 주 수업들은 훨편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 복습하라면 안 되겠죠. 힘들어서. 뭐가 힘들어요? 강의 한 놈도 있는데 저 저녁에 또 수업해야 되는 거 알죠? 불쌍하다 생각하고 한 2시간 복습하셔요. 우리가 합격해야 되는 이 고생한 거는요 자격증 없으면 허방이야. 합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은 이만합니다. 수고했습니다.